상대방 어르신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쪽에서 이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양쪽 가족이 다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물었어요. 상대방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까지도 동네 산에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4 박영자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오신 분이에요. 영자 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을 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영자 씨의 아들이었어요. 박영자 씨는 원주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투병 기간이 길어서 영자 씨가 곁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영자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살았고 딸 영주는 결혼해서 청주에 살았어요. 둘 다 자기 가정이 있었고 영자 씨한테 자주 연락은 했지만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 몇 년은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됐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도 듣고 등산 모임에도 나갔어요. 친구들도 새로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7, 8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등산 모임에서 한 어르신을 알게 됐습니다. 이름은 최정만, 영자 씨보다 2살 위였어요. 정만 씨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낸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모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산행이 끝나고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만 씨는 말이 차분하고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영자 씨가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걸으면 정만 씨도 같이 천천히 걸어줬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어요. 영자 씨는 정만 씨와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걷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작년 가을 정만 씨가 청혼을 했어요. 영자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이라는 게 맞는 건가?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영자 씨는 자식들에게 먼저 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딸 영주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주는 처음엔 놀랐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는 좋아요. 정만 아저씨 한번 뵙고 싶어요. 영자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은 아들 준호였어요. 준호도 처음 들었을 때 잠깐 침묵했습니다. 엄마 진짜요? 응, 엄마도 많이 생각했어. 너희가 괜찮으면.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죠. 근데 한번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영자 씨는 그 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며칠 뒤 양쪽 가족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만 씨 자녀들도 함께였어요. 정만 씨한테는 딸 둘이 있었는데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영자 씨는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 이후로 준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 전화가 줄었어요. 영자 씨가 먼저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많아졌어요. 영자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서울 생활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만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자 씨, 저희 큰딸이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무슨 얘기요? 영자 씨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요. 준호 씨가 우리 큰딸한테 따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이요? 저 아무 이상 없는데요? 정만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가 그러더래요. 영자 씨가 최근에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자식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재혼하면 정만 씨 쪽에서 간병 부담을 지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그런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요? 저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어요.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영자 씨는 바로 아들 준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만 씨 큰딸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준호는 잠깐 침묵했어요. 엄마 그게 내가 병원 검사 받았다고 했다며. 내가 언제 그랬어? 준호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솔직히 그 결혼 반대예요. 영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왜 반대하는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재혼하면 이 집이랑 보험금이랑 다 새 가족한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돼요. 영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건강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영자 씨는 그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자기 아들이 한 짓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행복을 걱정해서 반대하는 거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환자처럼 만든 거였어요. 그것도 결혼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요. 영자 씨는 정만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만 씨,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그 얘기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정만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영자 씨, 저도 영자 씨를 믿어요. 근데 우리 딸들 입장도 있어서요.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처음과 달랐어요. 영자 씨는 자리에 앉아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 받은 적 없어요. 그건 제 아들이 한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만 씨 큰딸이 영자 씨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대요? 영자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준호의 입장을 변명해 줄까 사실대로 말할까? 결국 사실대로 말했어요.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정만 씨 큰딸이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희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친정 쪽에서도 처음엔 걱정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영자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영자 씨는 준호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너 때문에 망신스러웠어. 엄마가 직접 사실대로 말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재혼하면 저랑 영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됐어요. 영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죽고 나면 너희한테 남는 건 통장 잔고밖에 없을까봐 그러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10년을 혼자 살았어. 이제 와서 좋은 사람 만났는데 너는 엄마 행복보다 통장이 먼저였구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자 씨는 준호한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재산 문제 정리할게. 변호사 만나서 미리 정리해두면 너희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영자 씨는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재혼 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영자 씨 명의의 아파트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로 하고 정만 씨와는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하기로 정리했어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둔 거였습니다. 준호한테 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제 됐어? 엄마 재산은 너희한테 갈 거야. 됐지?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영자 씨는 그 말에 화가 좀 풀렸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요. 석 달 뒤 영자 씨와 정만 씨는 작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만 모인 자리였어요. 준호도 왔습니다. 처음엔 멀찍이 서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날 무렵 영자 씨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영자 씨는 정만 씨와 함께 원주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등산 모임도 나가고 그림 수업도 듣습니다. 준호와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전화가 옵니다. 영주는 여전히 자주 연락해요. 사연 마지막에 영자 씨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자식이 부모 재혼을 반대하는 마음 이해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돈이 섞이면 그건 더 이상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정리가 됐지만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미리 솔직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자 씨의 선택 잘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재혼을 앞두고 자식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